민주당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이슈를 좀 네. 짚어보자면요. 오늘 민주당의 새로운 인물은 아니죠. 오랜만에 이제 모습을 드러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새벽에 장인상을 치르기 위해서 임시 귀국했는데요. 준비된 영상 보고 이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낙연 전 대표님, 우리 당에 정말 소중한 정말 자원이시거든요. 예. 정말이에요. 이게 당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여러분, 이게 큰 차이인데 당이란 다양성이 생명이고 달라야 시너지가 있는 거예요. 네. 일단은 열흘 정도 국내에 머물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뭐 장인상 때문이기는 합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에 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6월에 이제 아예 들어올 계획이었잖아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한 1년 정도 공부를 하시고 미국에서 오시는 거 했는데 장인상은 당연히 이낙연 전 대표께서 상주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게 맞고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정치권의 관심은 이제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이제 대표와 만나느냐. 당연히 제가 알기로는 뭐 내일 네. 조문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 외에 다른 형식으로 만날 계획은 아직은 뭐 확인된 건 없는 거죠. 그거까지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와 아주 가까우신데. 그 저는 정도... 뭐당 대변인인데 아무튼 그거는 이제 상중이시니까 네. 내일 조문을 하시면 거기에서 뭐 계시는 동안에 뭐 지금 한 열흘 정도 체류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신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 그 기간에 또 만나실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그건 실제 내일 조문을 한 다음에 상황 여건이나 이런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게 이번에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하면서 그 장인상에 대한 일정을 기자들에게 공개를 했다고 해요. 이거는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저희가 읽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측근들이 그랬다는 거죠. 측근들이 이제 기자들이 모이는 옛날부터 이제 그 서로 관리하고 이제 교류하는 기자들 단톡방에다가 고지를 미리 한 거. 그러니까 네. 사실은 공식적으로 한 거죠. 우리가 기자들한테 알린다는 거는 이거를 기사를 써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낙연 대표가 조문하러 들어오시고 이제 빙부상이 발생했으니 이제 이거를 언론이 잘 써달라는 얘기인데 미묘하죠. 이제 왜냐하면 전 이낙연 대표의 타이밍이 지금은 제 입국 타이밍이 만일 3월이었다면 굉장히 또 더 큰 분란의 소지가 있었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방탄 후폭풍, 이른바 흑열 후폭풍 네. 탈표가 너무 많아서 당이 막 자중질환에 빠져 있었고 당시에 정말 민주당이 어떤 리더십으로 가야 되느냐 막 정말 혼란에 쌓여 있었거든요. 그 결과로 또 일부 당 지도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당직자도 많이 바뀌고 그렇게 했는데 그나마 진정된 4월에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큰 균열을 내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당이 어느 정도 지금 안정기를 찾았기 때문에. 그런데 본격적으로 저는 이 얘기들 측근들이 왜 이제 그 4월 달에 얘기했느냐. 2달 후면 이제 영국 귀국하지 않습니까? 영국 귀국한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사실 총선의 시계가 10개월 이내로 짝깍짝깍 돌아가는 상황이란 말이죠. 예.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저는 민주당의 여러 가지 내부 구조가 상당한 어떤 그 격렬한 파열음과 함께 분할을 이룰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번 타이밍은 조문이고 그다음에 네. 이재명 대표도 조문 가셔서 간단한 위로의 말씀 전하고 그냥 뭐랄까요 덕담하는 것 외에는 이번은 저는 크게 없으리라고 봐요. 예. 그렇지만 돌아가고 나서 이제 6월 달에 정말 귀국했을 때는 저는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가 정진상의 기소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소환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국회로 이 표결 처리안이 넘어온다든지 예. 이게 2달 사이에 또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계가 워낙 복잡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네. 저는 6월 달에 지금은 아니지만 6월에 귀국하는 이낙연 전 대표의 이제 거취는 예. 매우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그 지점에서 민주당이 어떤 소용돌이 속에 처해 있느냐 이게 저는 이제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6월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이낙연 전 대표가 당에 들어온다면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도 관심인데 전망을 하자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이낙연 대표가 이제 선택의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는 지금까지의 어떤 스탠스를 보면 화해를 했다고는 하지만 네. 사실은 지난 경선에 대한 완벽한 승복이나 또는 원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화학적 원팀이 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가 흔들릴 경우에 이제 대안으로서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아까 최세용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식에 접어들었어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뭐 이재명 대표 체제를 다시 흔든다던가 네. 포도가 떨어지길 입 벌리고 나무 흔들어봤자 기회가 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선택은 두 개입니다. 와서 그런 시기를 기다리든지 예. 아니면 본인도 이재명 당대표 원팀을 꾸려가지고 네. 어떤 그 엉터리 대 엉터리가 아닌 엉터리 대 실력이 되기 위한 어떤 뭐 총선 뭐 공동 선대본부장이라든지 이런 그 이재명 대표와의 화합을 통해서 민주당의 총선 승리의 일익을 담당하는 예. 그런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좀 그런 점에서는 좀 뭐 이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좀 선택의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 사법 리스크 문제 제기를 가장 먼저 한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와.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화학적 결합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대선 경선 끝나고 실제로 공동선대위원장, 예. 상임선대위원장 맡으셔가지고 대선 승리를 뛰셨기 때문에 네. 이미 원팀이 그때 됐다고 봅니다. 물론 뭐 그 안에 있는 뭐 지지자들 간에 일부 지지자들 간에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지하는 분이 대선 후보가 못 됐을 경우에는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런 차원이고 이낙연 전 대표 정도에 되는 정치적 어떤 영향력이 있는 거물급의 정치인이 이렇게 움직이고 할 때는 사실 명분과 실리라는 예. 뭐두 가지 적어도 큰 뭐 이렇게 조건이랄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전에 말씀들이 나왔습니다만 이전 이낙연 전 대표께서 이제 정치적 행보로서 6월에 들어오셨을 때 예. 움직이면 그 당시에 둘러싸고 있는 전국 상황을 보시고 이제 판단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가 여러 가지로 지난해 8월 이후로 여러 뭐 검찰 수사 같은 게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대선을 진 제1야당이 그 대선 그 새로운 정권이 출범했고요. 예. 그 정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초기에 제가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저도 뭐 정치 구조자를 오래 했으니까 이 정도로 흔들리지 않고 간 적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지금 뭐 40% 후반대를 차지한 경우도 저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 기록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새로운 어떤 뭐 정치적인 활로를 찾기 위한 그러기에는 좀 본인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또 실리라는 분도 있었어요. 저는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판단하시겠지만은 당장 이 전 대표께서 귀국하신다고 해도 네. 무슨 현실 정치에 예. 뭐 뛰어든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신중하게 움직이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 그 경선이 끝나면 뭐 단일 선대위가 구성되고 원팀이 구성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선거를 치르는데 지난번엔 뭐 이준석 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원팀 구성한 이후에도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이렇게 또 굉장히 분란이 일으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우리 한 대변인 얘기하신 것처럼 원팀이 됐다. 근데 이게 언제 깨질지 모른다라고 외부에서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제 1년밖에 안 남은 총선을 두고 과연 이 두 당으로 내년 총선이 치러질 거냐? 아니면 뭐 이낙연 전 총리가 들어와서 또 지금은 약간 몸을 낮추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이런 사람들하고 다시 모여서 제3정당이 출연할 수도 있고 여튼 이거 정치인은 상상력의 영역이긴 하지만 이런 가능성들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구제가 예. 소선거구제가 아닌 중대선거구제로 중대선거구제로 가면 바뀐다면 이제 무조건 다당제고요. 다당제로 가는 거죠. 무조건 예. 분당됩니다. 뭐 국민의힘도 깨질 가능성이 높고 네. 민주당도 깨질 가능성이 높은데 예. 소선거구제로 가더라도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게 뭐 지난주에 치러졌던 4월 5일 보궐선거는 워낙 관심도가 낮았습니다만 1년 전에 있었던 작년 지방선거에서 광주를 비롯한 호남권의 투표율이 대단히 낮았어요. 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 민주당에 표를 안 주겠다 아니면 투표하기 싫다는 호남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만큼 호남권에 있어서 일종의 진공 상태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오늘 빙부상을 맞아서 이낙연 대표가 귀국을 했습니다만 아마 일요일 저녁쯤 소위 얘기하는 비명계 내지는 친이낙연계 민주당 의원들이 빈소에 많이 모일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월요일 발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지방 갔다가 지역구에서 올라와서 일요일 날 서울 빈소에 많이 모일 것 같은데
거기서 무슨 얘기가 또 있을 거고 예. 네. 또 상을 치르고 나면 이낙연 전 대표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조문을 왔던 의원들하고 조문 와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뭐 식사라도 내는 자리를 또 만들 수 있잖아요. 예. 그 자리에서 뭔가 얘기가 또 오고 갈 수 있겠죠. 그리고 호남 민심이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정치인들이 꽤 많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양당 말고 제3지대의 발생 가능성 저는 뭐 이게 상존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얘기는 팩트니까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난 6월 이제 선거 때는 당시 8월에 이재명 대표가 들어섰기 때문에요. 이재명 대표가 대표 체제로 치른 지방선거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좀 네.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조사에 보면 호남 지지율은 상당히 높은 상태로 또 올라와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민심이라는 게 굉장히 요동치고 있잖아요. 1년 앞에 그 민심을 우리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의미 있게 본 여론조사 결과 가운데 하나를 보면 내년 총선의 성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래서 유권자에게 한번 물어봤더니 정권을 견제하자는 여론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여론은 36%였는데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는 여론이 50%. 이거는 뭐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여론 성적표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이 여론 어떻게 내년까지 갈 거라고 혹시 최소영 네, 저는 지금의 사실 당 지지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 지지율이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에서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내년의 총선의 성격을 규정하는 프레임입니다. 예. 이게 국정 안정론이냐 아니면 국정 심판론이냐 이게 두 가지가 첨예하게 맞부딪히거든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 지금 대략 30대 초반의 양당 지지율이 나옵니다. 네. 국민의힘도 30% 초반,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그대로 갈 겁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지금의 난 투표 안 할 거예요. 관심 없어요라고 하는 이른바 중도층, 무당층, 예. 이른바 부동표라고 얘기하죠. 이게 한 갤럽 조사 보면 30%가량 됩니다. 네. 이 30%가 투표 안 합니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또 과거와 달리 사전 투표제가 도입이 돼가지고 과거 같으면 총선 투표율이 한 50%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러면은 양당은 각 당은 어떻게 하면 우리 지지층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이끌어낼 것이냐 관심이 했는데 이제는 60% 후반대가 지금 찍히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중도가 이제는 몰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의 30에 나왔지만 저분들이 어떻게 투표장에 가느냐가 바로 이 총선 성격 규정하는 데 따라서 표를 찍어준단 말이죠. 네네. 굉장히 큰 수치예요. 그래서 지금 50% 정도 나왔다. 국정을 심판하는 게 오히려 높았다는 것은 지금 어쨌든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게 아직 1년 차밖에 안 됐지만 마음에 안 들고 있다는 얘기고 여당도 그러니까 저는 당 지지율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대로 가져가서 먹을 수 있는 수치라고 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이 30의 나머지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의 그 두 가지 이제 함의가 있는 거죠. 총선을 한 달 임박해서는 대통령의 지지율, 예. 정당 지지율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과 그다음에 이 총선 성격에 대한 예. 프레임 선호도 이게 어느 정도 나누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무지하게 긴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엇비슷하게 나와야지 그나마 1년 후에 가도 조금 우리가 떨어져도 나가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10%포인트 이상 격차가 벌어진다는 거는 예. 중도가 그쪽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정확한 표식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주는 신호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네. 네, 과연 이 추세가 총선까지 어떻게 좀 흘러갈지 그 추이를 좀 지켜봐야